안녕하세요. 아동학대를 특별히 전문적으로 다루는 대한중앙 대표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치원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된 CCTV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CCTV 설치는 법령상 의무예요. 모든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유치원은 법령상 의무는 아닙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은 법령상 의무에 따라 60일치를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유치원은 법령상 의무가 아닌 관계로 의무 보관일 수도 없죠.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대부분의 유치원도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CCTV를 설치합니다. 그러나 유치원은 어린이집보다 CCTV 보관하고 있는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어린이집은 실제로 우리 나이 기준으로 5살, 6살, 7살까지도 있을 수 있다 했지만 대부분 실제 어린이집은 더 어린 애들이 많죠. 얘네들은 어떤 진술을 해도 실제 사법 절차에서 특별히 증명력을 갖는다라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4살짜리가 선생님이 때렸어 라고 얘기한다 해서 선생님이 때렸다라고 검사 판사들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치원은 달라요. 6살, 특히 7살 정도 된 아이가 하는 진술은 강력한 증명력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CCTV 영상이 촬영되지 않은 곳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도 아이들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이어질 수 있는 것은 유치원입니다. 이처럼 어린이집과 유치원 아동학대 사건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어린이집 CCTV 영상과 유치원 CCTV 영상은 아이들의 표정이나 태도를 보고 그에 따라 유무죄로 진행이 되는데 경우에 따라 7살 정도 되는 큰아이가 피해 아동이라면은 CCTV 영상에서 애 표정이 좀 애매하다, 웃는 건지 우는 건지 모르겠다 하면은 형사나 검사 판사가 애한테 물어볼 수도 있어요. 너 이때 기분이 어땠니? 어린이집 애들한테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영상 보고 영상에 나와 있는 표정, 태도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 CCTV 영상을 피해자 쪽 부모님이 보여달라고 하는데 안 보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원칙상 CCTV 영상을 누군가한테 보여줄 때는 각종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CCTV 영상을 보여줄 것을 요구한 경우에도 이런 관리 규정 때문에 바로 보여줄 수 없다고 거부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실제로 유치원은 아이들 진술이 어린이집보다 더 강한 증명력을 가지기 때문에 CCTV 영상을 계속 안 보여주고 있는데 아이 보호자가 유치원을 신고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경찰관이 출동합니다. 그래서 임의 제출을 요구하기도 하고 경찰관이 임의 제출에도 응하지 않으면은 영장을 발부받아서 CCTV를 압수해 가기도 합니다. 영상을 보여달라는 부모님한테 안 보여주고 뻗대는 것이 능사는 아니에요. 하지만 유치원은 어린이집과 달리 CCTV 의무 보관 기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안 보여주면서 시간을 좀 벌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결국에는 60일치를 보여줘야 되지만 유치원은 말하자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보여주기 싫은 CCTV 영상을 감추는 방식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기서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것은 CCTV 영상이 있는 것을 감춘다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증거인멸이에요. 그래서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라는 것을 수사기관이나 판사가 알게 되면 실형살 만큼 중대한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을 이유로 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구치소에 수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CCTV 영상은 보여주는 것이 좋지만 유치원 아동학대 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법률가와 상의해서 진행해야 됩니다. 무조건 숨기고 파기하고 없애버리는 것이 능사는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럼 오늘 마지막 쟁점 CCTV 영상을 제출한 후에는 어떤 식으로 수사가 이루어질까요? 결국에는 경찰에서 CCTV 영상을 가져갔다라고 해볼까요? 원칙적으로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CCTV 영상이 제출되면 수사관이 그 영상을 모두 살펴보고 문제된 아이뿐 아니라 다른 아이들에 대한 학대 부분도 입건해서 조사의 대상으로 삼고 또 다른 선생님들도 살펴볼 수도 있고 그렇기는 해요. 그러나 요즘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학대 사건 엄청나게 많습니다. 수사관들도 일일이 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진 않아요.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 한정 지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 범위를 한정 짓는 데 있어서도 변호사가 CCTV를 같이 첫 조사 때 보면서 수사 범위가 확대되지 않도록 조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경찰청에서 CCTV를 다 분석하면 그 다음 학대 피해 아동이라고 생각되는 부모님들을 먼저 불러요. 영상을 보여주면서 처벌을 원하느냐 물어봐요. 부모님 나름대로 또 의견을 진술을 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조사할 내용을 선별하고 확정 지은 이후에는 그 수사관은 원장님이나 혹은 해당 유치원 선생님을 부릅니다. 역시 원장님과 해당 유치원 선생님은 사실 이 시점이 돼야 정확하게 자기한테 어떤 혐의가 있는지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영상을 보게 되는 이 시점에서 정말 자기에게 주어진 혐의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거죠. 일단 이 아동학대라는 개념이 너무나 포괄적이고 모호하기 때문에 아동학대 전문 법률가가 아닌 이상 아동학대를 선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아동학대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영상에 대해서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아동학대라고 부인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쟁점화돼서 피의자한테 불리할 수 있고, 또 충분히 아동학대라고 방어할 수 있는 영상들을 일일이 다 내 죄를 인정합니다 하고 유죄 취지로 자백을 할 필요는 없겠죠. 아동학대 사건은 원칙적으로 다른 사건과는 달리 경찰에서 끝나지 않고 나이가 어린 아이들에 대한 아동학대 사건은 검찰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검사가 보고 전부 죄가 없다면 무혐의 처분을 주고 끝내고, 검사가 봤을 때 죄가 있으면은 정식 기소 혹은 약식 기소를 통해 법원에서 아동학대 유죄 판결이 나오도록 형사재판을 일으킬 수도 있겠죠. 오늘은 유치원 아동학대와 CCTV 영상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동학대 전문 로펌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 조기영 변호사였습니다.